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트랜스포머라는 구조를 다룬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그냥 논문 순서랑 비슷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먼저 이 기계 번역, 신경망 기계 번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퀀스 투 시퀀스부터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 NMT라는 태스크를 다루기 위해서는 저번 시간에도 다뤘던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모델을 시작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 구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뭐 GRU나 LSTM 같은 그 RNN 기반의 어떤 그 구조를 두 개를 붙여가지고 컨텍스트 벡터를 두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을 두는 것이 네, 이 태스크의 그 기본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퀀스 투 시퀀스가 가지는 문제점이 우리가 이 컨텍스트 벡터라는 것을 만든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정된 길이의 벡터를 생성을 하게 돼서 아무리 그 인풋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더라도 다 동일하게 하나의 그냥 컨텍스트 벡터 한 개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한계점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태스크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번에 설명드렸던 바다나우 어텐션 메커니즘인데요. 물론 바다나우 말고도 다양한 어텐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번에 다뤘던 이 어텐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텍스트 벡터를 고정된 길이가 아니라 이제 어떤 타겟 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T번째 요 타겟 단어에 대해서 컨텍스트 벡터를 하나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매번 컨텍스트 벡터를 구해서 고정된 길이로 제한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문장이 길어질 경우 성능이 크게 하락되는 그런 부분을 방지한 게 바로 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사용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코더든 디코더든 두 부분에서 RNN 기반의 어떤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RNN의 고질적인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RNN 기반의 인코더, 디코더를 사용할 경우 우리가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들어가야지 다음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구해져야지 그 다음 T번째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가 구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시퀀스의 포지션에 따라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입력에 넣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메모리랑 이제 컴퓨터 자원에서 많은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이 저자는 어텐션 메커니즘만 사용을 해서 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구축하자라는 것을 발상으로 이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를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컴퓨터 자원을 줄이기 위해서 어텐션 메커니즘에서도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것과 셀프 어텐션이라는 두 개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멀티헤드랑 셀프도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떤 어텐션 스코어를 구할 때 여러 개의 헤드를 병렬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텐션 메커니즘. 그리고 셀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단일 하나의 시퀀스 내에서 어떤 계산을 이루어서 그 단어와 단어 간의 연관성을 구하는 그런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키텍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아키텍처인데 여기가 인코더고 여기가 디코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긴 되게 다양한 블록들이 보이는데 하나하나 보면은 여기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셀프 어텐션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그냥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거랑 이제 피드포워드로 이렇게 보통 플리 커넥티드랑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구해져 있어서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큰 서브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서브 레이어는 멀티헤드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디코더는 멀티헤드 어텐션 두 개와 그리고 피드포워드를 하나를 가지고 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 어텐션이 조금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도 자세하게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테지만 어떤 멀티헤드 어텐션의 마스킹을 한 어떤 부분과 그리고 어떤 또 다른 멀티헤드 어텐션을 가지고서 디코더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태스크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자연어이기 때문에 인베딩 벡터를 생성을 하는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아키텍처에서도 다 비슷한 과정을 거칠 텐데요. 인풋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나는 뭐 사과를 먹었다 이런 단어가 있으면 그거를 어떤 이렇게 벡터로 변환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벡터를 변환을 해 주어서 그거를 인코더로 집어 넣어야 하는데 RNN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집어넣기 때문에 데이터의 순서를 보존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라는 어떤 아키텍처에 이제 시퀀스를 한 번에 다 입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의 순차적인 정보가 보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우리가 이렇게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것을 수행을 합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이 단어들에 대해서 포지션 정보를 해당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짝수 번째 그 포지션에는 사인 함수를 사용하고 홀수 번째는 코사인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단어의 좀 거리 정보를 계산을 해내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어떤 벡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x1과 x1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0이겠죠? 그 같은 단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x2와 x1과의 거리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에 대해서 거리라고 한다면 유사도는 아니고 그래도 이 단어랑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런 정보를 포함하는 그런 벡터를 이렇게 생성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성된 걸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인베딩된 단어에 대한 벡터에 이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를 이렇게 더해져서 그대로 그거를 그냥 더한 다음에 이렇게 벡터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어텐션 기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멀티헤드 어텐션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쿼리 키 밸류입니다. 그래서 쿼리 키 밸류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쿼리라는 것은 어떤 던져주는 값입니다. 지금은 어떤 벡터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쿼리라는 것은 던져주는 값, 그러니까 검색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키가 여기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키가 어떤 쿼리 값을 기준으로 찾는 대상이 되고 그 키가 갖고 있는 실제 값이 이 value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쿼리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우리가 쿼리와 키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해당 이 지금 여기 키 두 번째 키가 가장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 어떤 유사도에 대한 게 얘가 가장 큰 점수를 보이겠죠. 그래서 이 쿼리와 키를 기반으로 키에 대한 유사도를 이렇게 쭉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키 1에 대한 유사도, 뭐 키 2에 대한 유사도 이렇게 갖게 되고 그거랑 이제 그 유사도랑 지금 해당 키에 가지고 있는 이 밸류랑 값을 곱해서 이렇게 더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텐션 스코어라고 불리는 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쿼리와 가장 관련이 깊은 키의 밸류를 위주로 모든 값을 이렇게 가져와서 스코어를 딱 내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쿼리 키 밸류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아까 처음에 이렇게 인베딩을 하게 된 요 벡터가 있습니다. 요 벡터를 그냥 이렇게 바로 커피를 시켜버립니다.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 이게 뭐 나는 뭐 사과를 먹었다. 그것은 매우 맛있었다. 뭐 이런 문장이면 그걸 가지고서 인코딩이 쫙 되고, 이제 인베딩도 된 그 벡터를 세 개로 이렇게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얘네가 쿼리 키 밸류가 됩니다. 네,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어떤 가중치를 세 개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가중치의 첫 번째가 뭐 키에 대한, 얘가 쿼리에 대한 가중치, 키에 대한 가중치, 그리고 밸류에 대한 가중치라고 한다면, 그거를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행렬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각각 단어에 대해서 이제 쿼리 키 밸류가 생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얘네를 가지고 아까 그냥 설명을 드렸던 그 계산을 하게 되는데,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지금 이 시계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행렬호흡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쿼리랑 키를 가지고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는 논문에서 식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이 부분이었어요. 여기 두 개를 가져와서 행렬곱을 수행한다. 즉 쿼리랑 키, 이건 트랜스포즈라는 의미로 얘가 말 그대로 그냥 트랜스포즈 돼서 행렬곱이 되도록 하는 거겠죠. 그래서 각각 모든 단어에 대한 이 쿼리와 키가 행렬곱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이 이제 쿼리가 키를 가지고 어떤 그 중요도를 계산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이제 루트 DK로 나누게 되는데 이 DK라는 건 지금 계속 써 있었지만 제가 가져온 예시에서는 해당 어떤 단어에 대한 요것의 길이, 즉 차원이 4였습니다. 논문에서는 512를 가져가는데 여기는 DK를 4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 곱을 가진 것을 이제 DK라는 차원으로 루트 DK로 나눠주게 되는데 왜 이 과정을 수행하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DK라는 값이 매우 큰 차원을 가지게 될 경우 이 해당 매트릭스가 매우 길어지겠죠. 그리고 값도 행렬곱을 할 때 엄청 큰 값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럼 그 내적값이 매우 커지게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소프트맥스를 거치게 됩니다. 이 소프트맥스를 거칠 때 그 값이 이제 1에 근사하게 되면서 기울기 소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DK로 나눠주는 것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는 왜 수행하냐라고 한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제 이 DK로 나눠서 나온 결과가 이런 매트릭스라고 한다면 여기 나는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나는 오늘 사과를 먹었다 뭐 이런 단어는 해당 단어에 대한 각각 그 값의 그 유사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여기 모이게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행별로 이 소프트 맥스를 해 주어서 그 단어에 대한 그 단어가 각각 또 다른 단어에 어떤 관계를 갖는지 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이렇게 행별로 취해서 이제 각 토큰과 다른 토큰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계산을 해냅니다. 그렇게 하면 이퀄리티 밸류를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하는 과정이 이제 계산이 다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아직 아니군요. 그 다음에 밸류를 마지막으로 곱해주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아까 이 매트릭스 소프트맥스까지 취해진 이 어텐션 웨이츠와 마지막으로 밸류, 아까 복제해놨던 세 번째 그 밸류라는 것을 이제 곱해주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과가 반환이 되고 그 결과는 우리가 인풋으로 집어넣었던 매트릭스, 즉 이 부분과 똑같은 차원의 크기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똑같은 차원의 크기를 반환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지나가는 과정에 add and norm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residual connection 부분과 normalization 부분인데 레지듀얼 커넥션이 애드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인풋을 넣고 어떤 레이어를 거치고 뭐 활성함수까지 거친 다음에 또 이제 최종적으로 보통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그 흘러가는 과정에 다시 인풋을 더해주는 과정을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해줘서 우리가 오랫동안 레이어를 지나도 정보가 이렇게 손실되지 않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 이 x라는 차원의 값과 이 웨이트 레이어를 다 지나온 그 결과값의 차원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인풋 텐서와 동일한 차원의 크기를 반환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지나가는 과정에서 여기 마스크 부분을 설명을 안 했는데 이 마스크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논문에는 옵셔널하다라고 써 있긴 한데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각각 인코더와 디코더 부분에 대한 마스킹이 따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문장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벡터를 생성할 때 최대 길이에 맞춰서 패딩을 하는 과정이 수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해당 부분이랑 뭐 저 부분이랑 문장 길이가 다를 때 우리가 이렇게 패딩이라는 값을 줘서 0을 붙여서 다 차원을 동일해지도록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 멀티드 어텐션을 거치게 되면은 이 패딩과 나는이라는 값에도 이제 어떤 스코어링이 계산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스코어링은 계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패딩으로 0으로 들어가는 값에 아주 작은, 지금 여기는 제가 0인 값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아주 작은 음수로 이렇게 마스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우리가 소프트맥스를 계산을 하게 될 때 만약 여기가 그냥 0으로 남아 있었다면은 이제 여기에도 어떤 그 값의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값이 들어가게 될 텐데 아주 작은 음수값을 하면서 그 결과를 지나도 그냥 0값이 되도록 아무 스코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디코더 부분인데 우리가 크게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인코더에서 이런 과정을 수행해서 디코더를 통해서 예측 결과를 내보내는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어떤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지날 때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를 그냥 다 마스킹을 해주지 않으면 해당 단어를 예측하는데 그 뒤에 단어도 모두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를 또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의 윗부분을 아주 작은 음수로 매핑을 해서 여기에도 스코어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는 멀티 헤드라는 것을 배제한 상태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멀티 헤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아까 복제할 때 우리가 쿼리키 밸류를 각각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멀티 헤드를 거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그 모델의 차원을 4로 해놓고 멀티 헤드의 개수를 2로 했다라고 한다면 해당 이 커리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여기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각각 헤드에 대해서 병렬적으로 쭉 방금 지나왔던 어텐션 과정을 수행을 하게 돼요. 그렇게 수행을 쭉 한 다음에 소프트맥스까지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컨캣을 그냥 쭉 붙여주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트랜스포머를 거칠 때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어텐션을 줄 수가 있는 그 과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헤드를 사용해서 여러 특징별로 어텐션을 수행할 수 있어서 이 번역 태스크에 있어서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더 매끄럽게 번역이 된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멀티헤드 어텐션 부분이 이렇게 끝나서 이제 다음으로 지나가는 부분이 이제 피드포워드 부분인데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피드포워드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맥스의 0과 2 값을 지날 때 이 부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피드포워드일 거예요. 그래서 이 x라고 한다면 멀티헤드 아웃풋과 뭐 에디셔널 해가지고 나온 그 값이 이제 x가 돼서 거기에 어떤 가중치 매트릭스가 붙고 그리고 바이어스가 더해져서 나온 값과 0을 비교해서 맥스를 뽑는, 즉 렐로라는 활성화 함수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그 렐로라는 활성화 함수를 거치고 그거에 또 가중치 어떤 함수를 한 번 더 거쳐서 그러니까 이제 피드포드가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죠. 가중치가 곱해지고 바이어스가 더해져서 이 결과가 내보내지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 아웃풋도 이 인풋 그 벡터의 차원과 동일한 차원을 가져요. 인풋 매트릭스와 동일한 차원을 가진 값이 이렇게 나와서 지금 그냥 이 부분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두 번째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코더 부분이 끝났으면 이제 디코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디코더에서도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어텐션이 두 개가 연달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부분이랑 똑같습니다. 아까 봤던 부분이랑 똑같이 인풋 값을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해서 복제합니다. 이렇게 복제를 해서 또 같은 결과를 쭉 거치고 아까 말했던 디코더의 마스킹 과정도 거쳐서 하는 부분이 일어나고 그래서 멀티 어텐션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나서 애드 노멀리제이션 하고 쭉 한 다음에 넘어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리는 이전 어텐션에서 나온 디코더의 아웃풋을 사용을 하되 이걸 사용하되 키와 밸류는 인코더에서 방금 나왔던 그 아웃풋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큰 차이를 가져오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쿼리는 지금 이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나온 그거를 가져오고 키는 지금 인코더에서 나온 거를 트랜스포즈해서 곱하고 아까 했던 그 어텐션 과정을 쭉 거쳐서 어텐션 웨이트 구하고 밸류를 구하는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아, 네네. 밸류도 인코더의 아웃풋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오는 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자료를 보면서 좋아서 가져온 건데, 이제 인풋에 대해서 인코딩을 쭉 거쳐서 아니, 인베딩을 거쳐서 인베딩 벡터를 생성한 걸 가지고 포지셔널 양보 이렇게 다 해가지고 요 해당 차원의 그러니까 단어의 길이와 모델의 그 D 모델 차원을 가지는 어떤 매트릭스를 가져와서 그거를 총 세개를 카피를 합니다. 그래서 쿼리 키 밸류가 나오면 이게 이제 마스크 더 멀티 헤드 어텐션을 지나게 되는데 이때 이 마스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패딩에 대해서 아주 작은 음수값을 가지는 그 어텐션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지나면
이제 쭉 한 다음에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하면은 다시 x 값을 더해주는 인풋 값을 더해주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노멀리제이션을 쭉 해준 다음에 이제 얘를 다시 컨캣을 할 때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키랑 밸류는 인코더 부분을 가져가고 그리고 쿼리는 디코더의 부분을 가져가서 해당 과정을 쭉 수행을 한 다음에 이제 피드포워드를 거쳐서 아웃풋을 내보내는 그런 과정. 네,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와 독일어 데이터 셋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는 아담을 사용했고 러닝 레이트도 이렇게 두고 학습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귤러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이 학습 과정에서 저자들이 강조를 하는 게 이 드롭아웃이랑 스무딩 과정을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롭아웃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어를 연결하는 거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커넥션 하기 전에 드롭아웃을 적용해서 몇 개는 좀 끊어놓고 이렇게 하고 스무딩 같은 것도 이제 0, 1 뭐 이렇게 돼 있다면 그걸 조금 이렇게 스무스하게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성능 향상을 가져왔다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다양한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었잖아요.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헤드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여러 조건들을 변경해가면서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했을 때 이 헤드가 적당히 많은 경우에는 성능이 향상하지만 지나치게 많아지면 오히려 하락했다. 뭐 이런 결과랑 이제 키의 크기를 줄이면 모델 성능이 하락할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결과를 쭉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자들이 파라미터를 제시를 했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소타 모델들과 비교를 한 것인데요. 밸류 스코어 같은 경우에도 큰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스와 빅 두 가지 모델이 있었는데 둘 다 큰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트레이닝 코스트가 지금 월등히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